하안검 재수술이 더 어렵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대여섯 번 한 후에 하안검 수술이 어렵다. 저는 후자 쪽이 더 어렵죠. 거의 흉사라고 다를 게 없어요. 오늘은 압구정에 개원한 15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조용우 선생님 병원에 놀러 갔습니다. 요즘 미용계에는 눈밑 꺼짐에 주베룩 볼륨, 울트라콜 등의 시술이 유행 중인데요. 과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혹시 나중에 하안검 수술할 때 지장이 있지는 않은지 의견을 물어보고 또 압구정의 유명한 도넛 가게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니 날씨가 추운데 웬 도너츠를 사자고 그래. 핫하다니까 뭐 먹고 싶네요. 근데 원장님, 네. 울트라콜이나 주베룩 요즘에 눈 밑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환자분들 혹시 하안검 수술 해본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 콜라겐 부스터들을 하시고 눈 밑에 결절이 잡히는 경우가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딱딱한 선처럼 만져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게 되면은 수술할 때 제거를 다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생긴 경우에는 울세라 아니면 써마지 네.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이제 에너지를 좀 줘서 그 열을, 국소 네. 이제 온도를 좀 높여주면 네. 얘네들이 조금 분해가 약간 촉진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한두 번 정도는 좀 해주고 수술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수술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수술을 할 때 생각해보면 아, 내가 이거를 콜라겐 부스터를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하안검 수술을 받으러 온다고 생각하면 쓰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저도 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계열들은 이제 정말 진피층에만 들어가는 입자 고운 걸로 네. 이제 피부 스킨 부스터 용도로. 용도로만 써요. 나중에 내가 수술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딴 사람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면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나한테 와서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깔끔하게 끝까지 맞춰야 되는데 변수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 생각이죠. 일반 케이스가 아니고 뭐 네. 재수술, 뭐 삼수술 혹은 이물질이나 이런 그 녹지 않는 필러들 제거하면서 모양 만들어야지 되는 경우는 시간 대략 얼마 정도까지는 더 추가 생각을 미리 하셔야지 된다고 얘기 드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것도 건드려지지 않은 정상 조직을 수술하는 것보다는 변수가 더 많은 거죠. 매우 많지요. 아, 매우 아, 여러분들 이게 그 조용 원장님이 어려 보이셔서 그렇지 사실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초보인 성형수술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장애물, 그 연구 필러라든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을 만나면은 수술할 때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녹지 않는 이제 필러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뭐 이런 게 좀 다발성으로 많이 들어간 케이스인데 네. 전문의 이제 갖다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미리 짚어보지 못하고 네. 이제 수술에 들어가시면 많이 놀라시진 않을까. 놀라는 게 다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헤쳐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눈 밑에 환경이 좀 그렇게 달라지면서 변수가 생기면 그게 결과에도 약간 영향을 줘요. 근데 뭐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의사가 미리 예상하고 같이 공유하고 예측을 하고 이제 그렇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없어져 버리면 그 환자랑 어느 정도 목표로 할지 그쵸. 합의하는 단계랑 어려움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랑 다 잘 될 거예요 시작하는 거랑은 진짜 틀릴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한 배를 타는 거니까 네. 정보도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이나 연구 필러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근데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볼륨 목적으로 쓰는 거면 네. 아직은 저는 쓰고 싶진 않고 네. 저는 쓰기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 이제 시술이나 수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정말 피부 건조하고 얇은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좋거든요. 스킨 부스터 용도로 쓰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균형을 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그 필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셨어가지고 눈 밑에 꺼짐에 대해서 히알루론산 필러 빼고 다 하신 거예요. 울트라콜도 많이 했고 주베룩도 많이 했고 그걸로 다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캐번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한 환자분은 필러로 교정을 해보면 그래도 무난하게 교정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소개가 엄청 빡빡하더라고요. 캐뉼라도 안 들어가고 뭐 맞아요. 캐뉼라 자체가 잘 안 들어가고 뻑뻑하더라고요. 이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뭐 이런 애들은 콜라겐을 만들어준다, 탄력 조직을 만들어준다. 그런 조직들이 얇고 균등하게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좀 탄탄해진 느낌, 탱탱해진 느낌, 그런 탄력감을 이제 얻게 될 텐데
되게 이제 어떤 이제 꺼진 부분을 채운다라는 식으로 되게 집중되게 그것도 여러 차례 시술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런 이제 콜라겐 성분들이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막 뭉쳐 있는 거죠. 거의 흉사라고 다를 게 없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흉터의 조직을 네. 이제 조직 검사하고 그러면 다 그런 성분들이잖아요. 네. 뭉쳐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필이면 눈 밑은 피부가 되게 얇기 때문에 내 부드러워 말랑말랑거리는 살과 단단한 흉살, 그럼 당연히 다를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야 뭐 얼굴 뭐 만지고 할 일이 아침에 세수 한번 딱 할 때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뭐 세안, 메이크업, 뭐 기초 화장, 뭐 나이트 케어 뭐 여러 가지 하실 때 만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이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걸요. 그분도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캐뉼라도 안 들어갈 정도로 뻑뻑한데 나중에 수술할 때 박리하게 되면은 와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평균적으로 하안검 재수술이 더 어렵다? 아니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대여섯 번 한 후에 하안검 수술이 어렵다? 저는 후자 쪽이 더 어렵죠. 하안검 재수술은 상대적으로 저한테 케이스가 더 많잖아요. 익숙하고. 근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대여섯 번 이상 막 여러 차례 그런 케이스들이 아직 그렇게 뭐 엄청 많이 쌓여있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변수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콜라겐이 적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콜라겐 아까 말씀하신 그 흉살이라는 게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니까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도넛 한번 꺼내서 보여주세요. 오 먹음직스럽네요. 혹시 스킨 부스터 있잖아요. 네네. 네, 지금 뭐 주베르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리주나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혹시 눈꺼풀 아래쪽 위쪽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상안검 하안검 수술할 때 조금 더 나은가요? 상안검은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하안검은 우리 이제 눈물꼬랑을 경계로 해서 콧장등 쪽에 있는 피부하고 이 눈 밑에 있는 피부가 피부 두께가 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더 어두워 보이거나 붉어 보이거나 하는 거 그런 이제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안검 수술로는 그런 피부 두께나 색감을 이제 개선시켜 줄 수는 없어요. 말씀하셨던 그런 스킨 부스터들 종류들이 이제 피부 톤을 좀 밝게 해주거나 피부 얇은 피부를 좀 더 두껍게 만들거나 혹은 그런 경계 부분을 좀 더 흐리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제 그런 데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하안검 수술에는 유용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깊이 한번 맞아요. 나눠보면 이거 복잡한 좋겠네요. 얘기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도넛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원장님. 네.